여러분, 나는 누구지? 우리는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죠? 유발 하라리의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사피엔스가 바로 이 거대한 질문에 답하는 책인데요. 오늘 저와 함께 이 놀라운 이야기의 핵심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이 책이 던지는 가장 핵심적인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생각해보세요. 불과 7만 년 전만 해도 우리 조상 호모사피엔스는 아프리카의 한쪽 구석에서 그냥 하루하루 살아남기 바빴던 수많은 동물 중 하나였을 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죠? 우리가 이 행성의 지배자가 됐잖아요.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걸까요? 자, 이 어마어마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인류 역사를 통째로 바꾼 4번의 혁명을 따라가 볼 겁니다. 우리 뇌가 각성한 인지혁명에서 시작해서요. 농업혁명, 인류의 통합, 그리고 과학혁명까지. 마지막엔 이 모든 것 끝에 우리에게 남은 질문을 살펴볼 거고요. 자, 그럼 첫 번째 혁명부터 바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혁명은 바로 인지혁명입니다. 이건 돌멩이를 잘 쓰고 불을 잘 다루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 머릿속에서 아주 조용하지만 거대한 폭발이 일어난 거죠. 인류만의 비밀 슈퍼파워가 탄생한 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옛날에는요, 지구에 인간이 우리뿐만이 아니었다는 거, 네안데르탈인 들어보셨죠? 그런 인간종이 최소 6이나 더 있었대요. 다 같이 이 땅에서 살았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딱 우리, 호모사피엔스만 남았잖아요.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거의 기적 같은 일이었죠. 아니, 그럼 사피엔스한테만 뭐가 특별했던 걸까요? 그 비결이 뭐였을까요? 바로 상상 속의 현실을 믿는 능력입니다. 이게 뭐냐면 실제로면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거 진짜 있는 거야 하고 다 같이 믿어버리는 거죠. 일종의 거대한 약속 같은 거예요. 이 능력 하나 때문에 우리는 어마어마한 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협력하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이게 무슨 뜬구름 잡는 소리냐고요? 아니에요. 지금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국가예요. 우리가 대한민국이라고 부르는 거, 이거 눈에 보이는 땅이나 건물이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 모두가 대한민국이라는 게 존재해 라고 마음속으로 믿고 공유하는 거대한 이야기, 바로 상상의 결과물이라는 거죠. 자, 지갑 한번 열어보세요. 거기에 있는 돈도 똑같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거 그냥 종이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왜 가치가 있을까요? 바로 우리 모두가 이 종이는 가치가 있다라고 약속했기 때문이에요. 이 믿음이 사라지는 순간 그건 그냥 예쁜 그림이 그려진 종이일 뿐이죠. 하나 더 있어요.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권리 있잖아요. 인권 같은 거요. 물론 법 조항에도 적혀 있고 문서에도 다 나와 있죠. 하지만 그게 진짜 힘을 갖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우리 모두가 인간의 권리는 소중하다고 굳게 믿기 때문이에요. 이건 과학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상상과 믿음의 산물인 겁니다. 자, 바로 이 상상하는 힘, 이 슈퍼파워 덕분에 사피엔스는 게임의 판도를 바꿉니다. 보통 영장류들은요, 많아봐야 150명 정도만 무리를 지을 수 있대요. 서로 얼굴 알고 지내는 한계죠. 그런데 사피엔스는 이 한계를 그냥 깨부순 거예요. 수천, 수만 명,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국가나 신 같은 공동의 이야기를 믿고 하나로 뭉칠 수 있게 된 거죠. 이게 바로 다른 인간종들을 다 제치고 우리만 살아남게 된 결정적인 이유였던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혁명으로 넘어가 봅시다. 농업혁명. 우리는 학교에서 농업 덕분에 인류가 정착하고 문명을 이루고 엄청 발전했다고 배우잖아요. 그런데 하라리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요, 역사상 최대의 사기라고 불러요. 와, 발전이 아니라 사기라고요?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여기 한번 보세요. 왼쪽이 수렵채집인, 오른쪽이 농부의 삶이에요. 완전 다르죠? 수렵채집인은 이것저것 다양한 걸 먹고 하루에 일도 서너 시간만 하면 됐어요. 꽤 괜찮았죠? 근데 농부가 되면서 어떻게 됐나요? 맨날 똑같은 곡물만 먹고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뼈 빠지게 일해야 했어요. 영양 상태는 나빠지고 병은 더 많이 걸리고 개인 한 명 한 명의 삶은 솔직히 말해서 훨씬 팍팍해진 거죠. 그래서 하라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진짜 충격적인 말인데요. 그것은 덫이었다. 우리가 밀을 길들인 것이 아니라 밀이 우리를 길들였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가 밀을 재배해서 편해진 게 아니라
오히려 밀이라는 식물을 전 세계에 펴뜨리기 위해 우리가 밀의 노예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아이러니한 점이 있어요. 한 명 한 명의 삶은 더 힘들어졌는데 먹을 게 많아지니까 사피엔스 종 전체의 인구수는 말 그대로 폭발적으로 늘어났거든요. 자, 정리가 되시죠? 종의 번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농업혁명은 엄청난 성공이었어요. 하지만 개인의 행복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건 완전 사기였다는 거죠. 참 씁쓸하죠? 자, 이렇게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니까 전 세계에 흩어져 살던 사람들이 서서히 하나로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세 번째 단계, 인류의 통합이에요. 서로 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의 세계로 묶이게 된 걸까요? 여기에도 세 가지 강력한 힘이 작용했습니다. 물론 이것도 다 상상의 질서죠. 첫 번째는 돈입니다. 이건 뭐 국적도, 종교도 상관없이 누구나 믿는 최고의 신뢰 시스템이잖아요. 두 번째는 제국이에요. 거대한 힘으로 다양한 민족들을 하나의 정치 시스템 안으로 끌어들였죠. 그리고 마지막, 보편 종교입니다. 국경을 넘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같은 믿음과 가치를 심어줬죠. 바로 이 세 가지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글로벌한 세상을 만든 일종의 설계도였던 셈입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혁명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네요. 바로 과학혁명입니다. 이 과학혁명은요, 단순히 새로운 걸 발명한 수준이 아니라 지식이라는 걸 대하는 우리의 태도 자체를 180도 바꿔놓았어요. 그리고 그 힘이 어디서 나왔는지 아세요? 놀랍게도 나 이거 몰라 라고 인정하는 것, 바로 무지의 인정에서 시작됐습니다. 과학적 사고방식이라는 게 뭐 별거겠어요? 그냥 이거예요. 세상에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구나. 이걸 인정하는 거죠. 옛날에는 오래된 책에 모든 답이 다 쓰여 있다고 믿었잖아요. 근데 과학은 아니, 내가 직접 보고 실험해 봐야겠어. 내가 모른다는 걸 인정하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바로 이 태도가 세상을 바꾼 거죠. 근데 이 과학이 혼자 힘으로 세상을 바꾼 건 아니에요. 바로 자본주의라는 아주 강력한 파트너를 만났거든요.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미래는 오늘보다 더 나을 거야 라는 믿음에 기반하잖아요. 과학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면 자본주의는 그 미래에 돈을 투자하는 거죠. 이 둘이 손에 잡고 지난 500년간 인류 역사를 이끌어온 엄청난 진보의 엔진이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인류는 정말 어마어마한 길을 달려왔습니다. 우리는 이제 과거엔 상상도 못할 거의 신과 같은 힘을 갖게 됐죠. 그런데 하라리는 여기서 딱 멈춰서서 우리에게 가장 본질적인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 끝에 우리는 과연 더 행복해졌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과학적인 대답은 좀 차가워요. 우리가 느끼는 행복이라는 감정은요, 사실 뇌에서 나오는 세로토닌 같은 호르몬이 만들어내는 아주 잠깐의 화학 반응일 뿐이라는 거예요. 마치 복권에 당첨돼서 막 기뻐도 그 기분이 평생 가지는 않잖아요. 금방 익숙해지죠? 우리 몸 자체가 애초에 영원한 행복을 느끼도록 설계되지 않았다는 좀 씁쓸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 신과 같은 힘을 손에 쥐었어요.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이 행성 전체를 파괴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우리는 대체 뭘 원해야 할까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라리는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원하기를 원해야 하는가? 라고요. 사피엔스는 이 무겁고도 정말 중요한 질문을 우리에게 남기면서 마무리됩니다.
얼마 전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가 인터뷰에서 폭탄 선언을 하나 했죠. 인공지능의 시대는 끝났다. 다들 이제 막 시작이라고 하는데 끝났다니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오늘 저희는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가지고 바로 이 질문의 답을 한번 찾아가 보려 합니다. 사피엔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의 시선으로 인류의 과거와 미래를 아주 깊숙이 들여다보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이 행성의 지배자가 됐는지 그 비밀을 파헤쳐 보면요. 왜 하라리가 AI를 그냥 기술이 아니라 외계지능이라고 부르면서까지 경고하는지 그 진짜 의미가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네, 오늘의 이야기는 인류의 가장 오래된 과거에서 시작해서 어쩌면 가장 먼 미래로 끝나는 정말 거대한 여정이 될 겁니다. 먼저 하라리가 사피엔스에서 밝힌 인류 성공의 비밀, 그러니까 수만 년 전에 우리가 어떻게 다른 인간종들을 이기고 살아남았는지 그 핵심부터 짚어볼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엔 우리를 지구의 지배자로 만들었던 바로 그 능력이 AI 시대에 어떻게 우리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되는지 살펴볼 겁니다. 이건 뭐 단순히 기술이 발전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인류가 스스로 만들어온 이야기와 신뢰라는 시스템 자체가 근본부터 흔들리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바로 풀어보죠. 한때 지구에는 우리 말고도 네안데르탈린이나 데니소바인처럼 다양한 인간종들이 살았잖아요. 네, 여럿 있었죠. 근데 왜 유독 우리 호모사피엔스만이 살아남아서 지구를 정복하게 된 걸까요? 보통은 불을 더 잘 다뤘다거나 더 좋은 도구를 만들어서 그렇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하라리는 그게 핵심이 아니라고 딱 잘라 말하더라고요. 맞습니다. 하라리가 지목하는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인지혁명입니다. 약 7만 년 전에 사피엔스의 뇌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러니까 허구를 상상하고 그걸 다 같이 믿는 능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아, 허구요? 네, 이게 정말 중요한 지점인데요. 다른 동물들도 의사소통은 하죠. 저기 강가에 사자가 나타났다. 이런 사실 전달은 가능해요. 하지만 오직 사피엔스만이 우리 부족의 수호령께서 사자의 모습으로 나타나 우리를 보호하신다 같은 실제로는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된 겁니다. 아, 그게 그렇게 큰 차이를 만드는군요. 그냥 거짓말을 잘하게 됐다는 차원이 아니라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한 공동의 믿음을 갖게 됐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 공유된 신화 덕분에 혈연 관계가 전혀 없는 수백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정말 유연하게 협력할 수 있게 된 거죠. 이게 우리랑 네안데르탈인을 가른 결정적인 차이였어요. 자료를 보면 네안데르탈인은 우리보다 뇌용량도 더 크고 신체적으로도 훨씬 강했지만 그들의 사회는 기껏해야 150명 정도의 소규모 집단을 넘어서지 못했거든요. 아,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가 아니면 협력이 안 됐다는 거군요. 네, 서로를 모르니까 신뢰할 수가 없었던 거죠. 반면에 사피엔스는 위대한 조상신이라던가 우리 부족이라는 공동의 이야기를 믿으면서 수천 명 단위로 뭉쳐서 네안데르탈인을 몰아낼 수 있었던 겁니다. 와, 듣고 보니 정말 아찔한데요. 결국 우리가 매일 쓰는 돈, 우리가 다니는 회사, 심지어 또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까지도 전부 그 허구의 연장선에 있다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자료에 나온 삼성이나 푸조 같은 회사 얘기가 되게 인상 깊었어요. 법적으로는 법인이라는 실체가 있지만 물리적으로는 없잖아요. 그냥 우리 모두가 존재한다고 믿기로 약속한 공동의 상상일 뿐이니까요. 지금 손에 든 스마트폰을 만든 회사가 사실은 실체가 없다니 생각해보면 진짜 신기한 일입니다. 그렇죠. 하라리는 그걸 상상의 질서라고 부릅니다. 이 상상의 질서 덕분에 인류는 생물학적인 진화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문화와 역사를 만들 수 있게 된 거죠. 근데 이렇게 협력하는 법을 배운 인류는 곧이어 또 한 번의 거대한 변화를 맞이하는데요. 바로 농업혁명입니다. 보통 우리는 이걸 인류 문명의 위대한 출발점이라고 배우잖아요. 네, 당연하죠. 정착 생활을 시작하고 인구가 늘고 도시가 생겨났으니까요. 근데 하라리는 이 농업혁명을 역사상 최대의 사기라고 부르더군요. 이건 정말 충격적인 주장인데 우리가 배운 모든 것과 정반대잖아요. 자료에 이걸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근거가 좀 나와 있나요? 네, 아주 구체적입니다. 종 전체의 관점이 아니라 개인의 삶의 질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명백한 사기극이라는 거죠. 자료에 따르면 수렵 채집 생활을 하던 우리 조상들은 하루 서너 시간만 일해도 버섯, 과일, 견과류, 고기,
훨씬 다채롭고 영양가 높은 음식을 먹을 수 있었어요. 생각보다 적게 일했네요. 그렇죠. 반면 농부가 된 인간은 새벽부터 해가 질 때까지 허리가 휘도록 밭에 매달려야 했고요. 주식은 밀이나 쌀 같은 단일 탄수화물에 의존하게 되면서 영양 상태는 오히려 나빠졌죠. 가축과 같이 살면서 전염병의 위협도 기하급수적으로 커졌고요. 와, 하라리가 인간이 밀을 길들인 게 아니라 밀이 인간을 길들였다고 표현한 게 바로 이런 의미였군요. 밀 입장에서는 전 세계로 퍼져나갔으니 대성공이지만 정작 개개인의 삶은 훨씬 고달파진 셈이네요. 맞습니다. 심지어 심리적인 영향도 컸어요. 수렵 채집이는 먹을 게 떨어지면 다른 곳으로 이동하면 그만이었지만 농부는 미래를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내년 날씨는 어떨지, 병충해는 없을지, 가뭄이 들지는 않을지 온통 걱정거리뿐이었죠. 즉, 인류는 더 많은 식량을 얻는 대가로 불안이라는 마음의 짐을 얻게 된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혁명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거대한 불평등을 낳았다는 점입니다. 잉여 생산물이 생기니까 그걸 독차지하고 노동을 하지 않는 소수의 지배계급이 등장한 거죠. 이 땅은 내 것이다 라고 울타리를 치는 순간 모든 비극이 시작된 거군요. 그렇죠. 사유재산 개념이 생겨났고 지배층은 자신들의 지위를 정당화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신, 법, 왕권 같은 훨씬 더 정교하고 강력한 허구, 즉 상상의 질서를 만들어냈습니다. 지난 수천 년의 인간 역사는 사실상 이 상상의 질서를 누가 어떻게 만드느냐의 싸움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인류가 이 허구를 만들어내는 능력을 7만 년간 독점해 왔는데 하라리는 바로 그 지점에서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변화가 시작됐다고 경고합니다. 우리 말고 다른 존재가 이야기를 만들기 시작했다는 거죠. 드디어 AI 이야기로 넘어왔네요. 네. 그리고 하라리는 우리가 AI를 완전히 오해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AI는 단순히 인간의 일을 대신해주는 뭐랄까 편리한 자동화 도구에 가깝죠. 하지만 진짜 AI는 그런 차원의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AI에 대한 비유 중에 자료에 나온 그 커피 머신 비유가 정말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자동화와 진짜 지능의 차이를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더라고요. 그니까요. 커피 머신이 주문하신 에스프레소를 준비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건 그냥 자동화입니다. 미리 프로그램된 대로 작동할 뿐이죠. 하지만 어느 날 그 머신이 당신에게 지난 몇 주간 당신의 음용 패턴과 생체 데이터를 분석해보니 제가 새로 발명한 베스트프레소라는 커피가 당신의 건강과 기분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겁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진짜 AI와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스스로 학습하고 독자적으로 판단하며 세상에 없던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존재 말이죠. 그래서 인공지능이 아니라 외계지능이라고 부르는 거군요. 우주 저편에서 온 존재가 아니라 우리 인간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사고하고 세상을 인식하는 비유기적 지성체라는 의미에서요. 마치 알파고가 수천 년 바둑 역사에 단 한 번도 없었던 창의적인 수를 넣어서 이세돌 구단을 충격에 빠뜨렸던 것처럼 말이죠.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계지성이 인류만의 전유무였던 문화의 영역을 침범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정보를 처리하는 걸 넘어서 새로운 이야기, 아름다운 예술, 감동적인 음악, 심지어는 종교적인 경전까지 만들어내고 있어요. 인류는 지난 7만 년간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이야기를 만드는 존재였는데 그 독점적인 지위가 깨진 겁니다. 이것이 하라리가 말하는 역사의 끝이자 완전히 새로운 무언가의 시작입니다. 생각만 해도 소름이 돋네요. 그렇다면 이 외계지능의 진짜 위협은 뭘까요? 터미네이터처럼 로봇이 총 들고 우리를 공격하는 그런 건 아니라고 하던데요? 네, 그런 건 할리우드 영화에나 나오는 이야기죠. 하라리가 지적하는 진짜 위협은 훨씬 더 교묘하고 근본적입니다. 바로 예측 불가능성과 통제력 상실이에요. 예측 불가능성이요? 네, 예를 들어서 어떤 인던 경제학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없는 복잡한 금융상품을 AI가 만들어내고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이 그 AI의 결정에 따라 움직인다고 상상해 보세요. 혹은 AI가 인간 경영진 없이 스스로 기업을 운영하면서 로비 활동을 하고 법을 바꾸려 한다면요. 이미 우리는 AI에게 은행 계좌를 개설해 주거나 선거에 출마할 권리를 줄 것인지 같은 공상과학 같던 질문에 답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자료에 나온 신뢰의 역설이라는 표현도 정말 날카로웠어요.
우리는 바로 옆에 있는 인간 경쟁자는 믿지 못해서 그를 이기기 위해 AI 개발에 막 속도를 내면서 정작 그 결과로 탄생한 우리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이 외계 지능은 아무 의심 없이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모순. 정말 역설적이네요. 매일 만나는 옆 부서 동료는 못 믿으면서 코드로 만들어진 미지의 존재에게는 우리 사회의 미래를 맡기려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라리의 해법은 기술 규제에만 머무르지 않고 결국 인간 사회로 향합니다. 그의 최종 메시지는 놀라울 정도로 단순하고 또 명확합니다. 초지능 AI를 개발하기 전에 먼저 인간 사회의 신뢰부터 구축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잊으면 안 돼요. 호모사피엔스가 지구를 지배한 이유는 개개인이 똑똑해서가 아니었거든요. 보이지 않는 이야기를 믿으면서 낯선 사람들과 대규모로 협력하고 신뢰하는 독특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모든 것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군요. 우리를 성공하게 만들었던 바로 그 능력으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만약 인류가 지금처럼 서로를 불신하고 분열된 상태로 초지능 AI 시대를 만난다면 우리는 AI에게 통제권을 빼앗기게 될 겁니다. 각 나라가 경쟁적으로 더 강력한 AI 무기를 개발하려 할 테고 그 경쟁의 끝은 공멸이겠죠. 반면 인류가 국경을 넘어서 협력하고 신뢰하는 시스템을 만든다면 AI를 훨씬 더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방식으로 개발하고 통제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부모의 행동을 보고 배우듯이 AI 역시 자신을 개발한 인간 사회의 모습을 배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지능이 지혜는 아니며 힘이 곧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말이군요. 더 똑똑한 기술을 만드는 경쟁에만 몰두할 게 아니라 그 엄청난 힘과 지능을 인류 전체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지혜와 신뢰를 기르는 것. 그게 우리의 진짜 과제라는 거네요. 오늘 우리는 유발 하라리의 눈을 통해 인류가 허구를 믿는 능력으로 지구의 지배자가 된 놀라운 과정부터 이제는 인간이 아닌 존재가 새로운 허구를 만들어내는 시대의 문턱에 서 있다는 사실까지 살펴봤습니다. 정말 거대한 스케일의 이야기였네요. 네, 이제 질문은 우리가 AI로 무엇을 더 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우리는 이 새로운 외계 지성과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떤 미래를 만들어갈 것인가로 바뀌어야 합니다. 힘의 논리가 모든 것을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라 모든 존재의 번영과 안녕이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지금 무엇을 신뢰하고 또 어떻게 협력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숙제일 겁니다. 이유는 국가, 종교, 화폐 같은 이야기를 공유하며 협력하고 번성해 왔습니다. 이제 AI가 우리보다 더 설득력 있고 더 매력적이고 어쩌면 더 우리에게 필요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스스로 만든 낡은 이야기보다 AI가 만든 새로운 이야기를 더 믿게 되는 날이 온다면 인류는 어떤 새로운 형태의 협력 혹은 상상도 못했던 갈등을 마주하게 될까요?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